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의 원은수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다소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그동안 토킹 덕트스 함께 해주신 김재원, 박소영 선생님들께서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토킹 덕트스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토킹 덕트스는 앞으로도 쭉 지속됩니다. 저와 또 새로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외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유익한 영상들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강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은수 선생님의 후배이자 또 절친이기도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지원입니다. 지금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선생님도 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국 후배이자 특별히 저와 아주 돈독한 사이로 앞으로 토닥 세나 코너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또 그 외 일반적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여러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자주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가 전 처음이라서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도움을 또 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지원 선생님, 오늘 토닥에서의 첫 주제로 소아청소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보통 흔히 ADHD라고 알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우리 아이가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TV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소아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예전에는 잘 몰라서 병원에 못 갔었는데 ADHD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인 ADHD는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주 많이 뵈야 되니까. 오늘은 ADHD 증상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고 또 다음 편에는 치료에 대해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전에 모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장을 6년간 맡으면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면담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한 사례들이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관련 사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많이 오시는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소아에서는 보통 유치원이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는 잘 몰랐었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아이가 산만하다고 한 자리에 또는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수업에 방해가 된다, 수업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고 집중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저하되다 보니 성적이 잘 안 나오고 학업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엄마가 방을 치우라고 하거나 정리정돈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게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 아이는 나랑 너무 달라요, 제가 못 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ADHD 소아청소년에서 정식으로 진단은 어떻게 내리죠? ADHD는 집중력이 짧고 끈기가 없어서 쉽게 실증을 내는 주의산만함, 그리고 심하게 움직이고 부산스러운 행동을 하는 과잉행동, 참을성이 적고 감정 변화가 많은 충동적 행동이 큰 세 가지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DSM-5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 주의산만 증상 6가지 이상,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6가지 이상일 때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주의산만 증상에는 부주의하게 실수를 좀 자주 하거나 또는 주의 집중에 지속하기가 어렵거나 누군가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나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잘 수행이 안 되고, 그리고 과제나 활동, 특히 이제 단체로 조직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 그것을 좀 곤란을 겪는 경우,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아야 하는 일을 거부하거나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그리고 주의가 산만하거나
일상적인 일들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과잉 행동과 충동성 증상은 막 손발을 가만히 안 두고 계속 꼼지락거리거나 자리를 계속 뜨고 움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되거나 조용한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쉴 사이 없이 활동하고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확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좀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무턱대고 끼어드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이 포함이 돼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ADHD 진단을 내리나요? 아니요. 그러면 사실 저도 ADHD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12세 이전에 좀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학교나 집 등 적어도 2군데 이상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정신과적인 진단들은 좀 배제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불편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학업에서의 지장이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방해를 받을 만큼의 불편감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실제로 어떤 실생활의 문제들로 이어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학업적으로나 친구 관계나 가족 안에서도요. 실제로 아주 어린 나이에서는 그냥 과하게 좀 활발하다 또는 극성 맞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계속 지적을 받고 좀 혼이 날 수가 있어요. 혹시 선생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제가 좀 활동성이 좋았죠. 근데 이런 지적을 받아도 그냥 아이들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규칙을 지켜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문제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요.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거나 선생님의 말을 갑자기 끊고 본인의 말만 막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방해가 돼서 선생님에게 자주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사소한 거에도 쉽게 이제 감정적으로 확 반응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아 청소년에게 ADHD가 진단되면 그 ADHD 증상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동반되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ADHD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인지 발달이나 학업 수행이 어렵거나 여러 복잡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진단명으로는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물질 관련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틱장애 같은 것들이 많이 동반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사실 저는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 불안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DHD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증상들도 많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ADHD 아이들은 내가 우울하다,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인식하는 기능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 두 가지 모두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흥분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친구나 동료들과 사회적인 관계도 좀 좋지 않게 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항상 혼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런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ADHD도 문제지만 ADHD가 있었을 때 있던 문제들로 실은 2차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ADHD의 증상과 진단 기준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나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지연 선생님 토킹 덕트스에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어색하고 떨리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정신과라는 곳이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찾아가기는 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좀 큰 용기가 필요했다.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 내 아이가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진료를 막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얘기하기가 힘들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차마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 힘든 부분이나 정신과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편하게 그냥 이렇게 옆집 언니나 동생들에게 물어보고 얘기해주는 느낌의 소통 공간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ADHD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뭐 치료를 받는 뭐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